한국 건축, 문화? 그거 다 우리 유럽의 것을 다 뺏긴 거 아닌가요? 제가 굳이 보러 가야 되나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최고의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골든 라이언 수상자인 주인공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화제인데요. 정말 그의 말대로 한국의 건축이 유럽의 것을 뺏기기만 하는 후진국 건축이라는 말인가요? 아직도 과연 그의 말이 맞을지 그의 스토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예술,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득한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아우렐리우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평범하지 않지만 그것이 저에게 독특함을 상기시켜 주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건축물을 짓고 있었지만 때때로 이탈리아에서의 느리고 구식인 방식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로마의 좁은 거리를 걸어 다녔죠. 오래된 돌담, 작은 카페, 그리고 분주한 시장들은 모두 오랜 시간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옛 매력을 사랑했습니다. 예술, 음악, 그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더 빠르고 현대적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은행에서의 답답한 긴 줄, 병원에서는 느린 서비스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일상적인 일들이 끝나지 않는 과제로 느껴지게 만드는 많은 규칙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때때로 저는 모든 것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하기까지 했죠. 삶이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여 매일매일이 더욱 쉬워지는 그런 곳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기술과 상호 배려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을 꿈꿨었습니다. 그 꿈은 작은 불꽃처럼 느껴졌는데 언젠가는 밝은 빛으로 자라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유명한 국제 디자인 회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에게 한국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과 예술적 디자인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건물을 설계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불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차갑고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이탈리아 전통을 사랑하는 예술가인 내가 지금까지 알고 지낸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멀게 느껴지는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언젠가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거긴 개인의 개성보다 집단의 질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튀는 행동이나 예술적 파격은 쉽게 용납되지 않아요. 남들과 다른 색은 곧 비난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반사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캔버스에 쏟아붓고 무한한 상상을 조각에 담는 것이 예술가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왔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은 한국 땅에서는 얼어붙어버리고 말 거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속은 속박과 억압으로 가득 찬 나쁜 국가 같다는 경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곳이 얼마나 차갑고 녹록지 않은 장소인지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날선 규율의 칼날이 예술가의 손에서 붓을 빼앗고 관습의 무게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무덤처럼 짓누를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마치 영혼을 가둬둔 채 회전하는 거대한 기계 장치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과 편견이 겹겹이 쌓이자 저는 어느 순간 스스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치 해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로 그려버렸습니다. 도전은커녕 아예 발을 디딜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차가운 무시와 빽빽한 질서 속의 답답함뿐이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결국 제 예술적 본능 또한 서서히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편지를 바라보며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로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그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혹은 로마의 부드럽고 익숙한 노을의 빛을 그리워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들도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너는 이탈리아의 어느 한 곳에서 살다가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곳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고 싶은 건가요? 그들의 말에 저는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서는 해보자, 아우렐리우스. 이건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라는 작은 끈질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서로 미소 짓고 도와주며 모든 것이 삶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정리된 나라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단순한 업무 여행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스케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필들, 그리고 이 새로운 모험에 관한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적어둘 작은 노트까지 챙겼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로마의 고대 거리를 걸을 때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익숙한 고향의 풍경에 작별 인사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저는 마치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망과 걱정이 가득한 채 마음으로 저는 항상 상상해왔던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린 그 순간의 감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날씨는 서늘하고 맑은 하루였으며 작은 모든 디테일들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가슴은 흥분과 긴장감이 섞여서 빠르게 뛰었고 공항은 로마에서 익숙했던 곳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들이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어서 저 같은 방문객들이 길을 찾기 더 편리했습니다. 공항 내부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여러 언어로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안 검색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대기 시간이 짧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외국인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밝고 분주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고 공항 전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시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도로변에는 전광판과 광고판 등 다양한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하였고 최신식 버스와 날렵한 자동차들이 정해진 노선과 신호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며 규칙적으로 이동하였고 택시기사와 행인들 간의 짧은 인사나 고개, 끄덕임이 오가는 등 서로 간의 소통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리셉션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방문객을 맞이하였으며 찜 운반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리셉셔니스트께서는 아우렐리우스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친절한 응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씩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시를 탐방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 속도와 효율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객실은 깨끗하였으며 안내방송도 분명하게 들려서 모든 사람이 한 역에서 다음 역으로 순조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활기차서 질서와 에너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작은 카페와 현대적인 상점들이 전통시장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향과 길거리 음식의 매콤한 향이 섞여 있었죠. 어느 작은 식당에 들러 식사를 주문하였는데
음식이 아주 빠르게 나왔으며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그 식사는 전통과 현대 요리가 어우러진 느낌이었고 저는 그곳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순간들이 저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한 분의 노점상이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고 유명한 명소 근처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다정함 덕분에 저는 한국이 제가 예상치 못했던 따뜻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기술과 배려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고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근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들이 한국이 혁신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동시에 보여주는 나라임을 알려주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오늘 본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 즉 너무 빠르고 차가울 것이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따스한 색으로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감탄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과 멋진 일이 펼쳐지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저를 열고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임을 깨달았죠. 한국을 배움과 성장 그리고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 제 일을 새롭게 변화시킬 기회가 있는 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의구심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흥미로운 놀라움이 가득한 새 책을 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금세 한국이 단지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옛 전통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어우러진 마법 같은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IT 창업자로 일하시는 따뜻한 미소의 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민지 씨는 에너지가 넘쳤는데 그 미소 하나로 저의 긴장을 풀어주셨습니다. 민지 씨께서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컴퓨터 다채로운 차트,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한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함께 복도를 걸으며 민지 씨께서는 회사에서 최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지 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민지 씨의 사무실에서는 한국의 마법 같은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과 새로운 스마트 건축물을 위한 계획들이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현대적인 기기와 전통 미술의 작은 감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민지 씨는 한국에서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빠르게 일하지만 동시에 전통과 서로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방문을 마친 후 저는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작은 디테일 속에 따뜻함과 배려가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작은 가게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연세 있으신 여사님께서 꽃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가게는 깔끔했으며 그 사장님께서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장님께서는 전통적인 따뜻함과 정성이 깃든 생활 방식을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다시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지하철은 아주 깨끗하고 조용하였으며 승객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읽고 어떤 분들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부드럽게 달리는 지하철을 보면서 저는 이곳의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는 제가 익숙했던 느린 이탈리아의 삶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 음식을 맛볼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 작은 식당에 들러 메뉴에 없던 다양한 요리들을 접해보았죠. 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각 요리가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준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콤한 맛과 달콤한 기운이 어우러진 한 끼 식사를 주문하였는데 한 입 한 입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진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밝은 네온 불빛이 켜진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도시는 에너지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인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분수대 근처에서 형형색색의 불빛과 함께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움은 한국이 단지 빠르고 효율적인 곳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와 온정이 넘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새롭게 배워나갔습니다. 빠른 생활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차갑거나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생활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이 발전과 친절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정의 2장이 끝날 무렵 제 의구심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탐험을 거듭할수록 한국만의 마법 같은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대 기술이 전통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동시에 모든 구석에서 새로운 놀라움을 선사하는 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커져가는 경이로움과 희망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한국에서 멋진 나날들을 보낸 후 드디어 이탈리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다시 고국을 볼 생각에 설렜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하였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달라 보였습니다. 분주한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오랜 시간 기다리는 긴 줄과 지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들이 종종 오래 걸렸고 제가 빨리 처리되길 바랐던 일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한국에서 느꼈던 경험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택시 탑승은 느리고 때때로 울퉁불퉁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으며 운전기사분들이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운전기사분이 서둘러 보였고 관심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개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끝도 없이 긴 줄에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 역시 지연에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하였었는데요. 이 긴 대기 시간을 보면서 기술과 더 나은 조직 체계가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기검진을 위해 동네 병원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마치 잘 맞물린 기계처럼 신속하게 움직여주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절차가 느리고 종종 혼란스러웠습니다. 긴 서류 작성을 하고 간호사와 대화하기 전까지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대조가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를 안전하고 배려받는 기분이 들게 해주었는데 이탈리아의 시스템은 오히려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도 들렀습니다. 평소 마시던 커피를 주문하였는데
직원분들이 커피를 준비하는데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커피 한 잔 주문도 세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차이가 속도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분들이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이곳은 다소 무관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밖 벤치에 앉아 오늘 하루 동안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서울의 밝은 네온 불빛,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일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체험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느린 생활 속도와 비교하면서 저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과 역사도 사랑하지만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속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어우러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경험들을 이탈리아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마법 같은 면모와 단순한 개선이 어떻게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탈리아가 한국의 효율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풍부한 전통과 따뜻한 문화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로마의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희망과 우리나라에도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느낀 마법 같은 경험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우리도 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리라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때때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정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한국에서의 모험이 제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로마의 작은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깊은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모두 멋진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국의 밝고 분주한 거리가 떠오릅니다. 기차가 얼마나 빨랐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였는지, 그리고 모든 디테일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이 제 가슴을 희망으로 뛰게 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그림 속에서 이탈리아의 옛 아름다움과 한국에서 배운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보았습니다. 깔끔한 성과 밝은 불빛이 어우러진 높은 건물들을 상상하며 자연광과 디지털 스크린, 스마트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설계를 그렸습니다. 전통과 진보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둘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로마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탈리아를 역사와 느린 매력이 있는 곳으로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배운 더 빠르고 따뜻한 방식으로 일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 점차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서 빠른 서비스, 은행에서 신속한 도움, 그리고 한국에서 보았던 친절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말 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이탈리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고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젊은 건축가, 엔지니어,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초대하여 우리 전통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이 작동하는 스마트 시티, 깨끗한 지하철역, 그리고 친근한 디지털 안내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이탈리아의 따뜻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와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런 변화가 우리들도 가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설명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작은 운동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준 것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변화와 발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낯선 이들이 도와주신 기업, 신속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매일매일이 가능성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 영감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꼭 나누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젊은 사람들이 예술, 기술, 그리고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센터를 건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희망의 상징,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센터가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빛나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지 씨의 따뜻한 미소, 지하철에서 들려오던 친근한 목소리들, 그리고 서로에게 베풀던 다정한 배려가 눈앞에 선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작은 디테일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밑바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마법 같은 경험들을 이탈리아에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리라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매일 저는 미래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멋진 아이디어들을 우리 전통과 섞으며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빛나는 본보기가 될 미래를 상상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해 정말 설레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도 알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 저를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고 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며 두 멋진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아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케치 모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미래가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으로도 한 사람의 생각과 영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며 한국을 더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